안녕하세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거의 모든 분들이 4번, 5번 자리에 척추 뼈 조직이 파괴가 되고 척추관 내에 척추신경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협착이 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이거든요. 초기에는 허리 통증하고 비슷하게 4번, 5번에서 주로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증상이 심해지고 4번, 5번이 파괴되는 강도가 심해지면은 4번, 5번에서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골반 전체적으로 서서히 방사통이 발생하고 이 양옆쪽으로도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4번, 5번하고 대장과 연관성이 가장 깊은데 자연스럽게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 분들은 대장 기능이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대장 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많이 안 좋기 때문에 4번, 5번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서 척추 조직이 파괴가 되고 척추 내 척추 신경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초기에는 이 4번, 5번에서만 통증이 나타나니까 이 통증만 잘 다스리고 또 병원에서도 4번, 5번을 주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증상이 심해지면은 꼬리뼈 아래쪽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주변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서히 방사통이 넓어지게 됩니다. 4번, 5번이 이 양옆에 고관절 뼈를 주관하는 핵심 자리인데 4번, 5번이 많이 파괴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 양옆에 고관절을 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골반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처음에는 4번, 5번에서 발생하는 통증만 호소를 하지만은 증상이 심해지면은 4번, 5번 자리보다 꼬리뼈 쪽이라든가 아니면 양옆으로 통증을 가장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골반 전체적으로 제 기능을 전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23년 동안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을 치료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4번, 5번 자리보다 꼬리뼈에서 이 고관절 사이 이쪽에서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고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4번, 5번만 다스려가지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거든요. 골반 치료는 제대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치료하신 분들한테는 4번, 5번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은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 부위를 먼저 다스려서 안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고관절 쪽으로 통증 치료가 되면은 2차적으로 이 꼬리뼈 쪽으로 통증이 있을 경우는 꼬리뼈를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골반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4번, 5번에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4번, 5번을 다스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반 전체적으로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가 상당히 심하게 와요. 하체하고 상체의 통로 역할을 하는 부위가 이 골반이거든요. 골반 기능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심하게 오게 되면은 상체, 하체의 통로가 막히게 돼요. 그 정도로까지 진행이 됐을 경우는 하체에 저림이 오거나 통증이 발생하거나 또 걷지 못하고 불편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과정에서 2차적으로 대장 기능만이 아니고 심장 기능, 위장 기능이라 간 기능이라 오장육부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하게 악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다른 기능이 악화된 것을 호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가장 크게 받는 고통이 골반 통증하고 다리에서 발생하는 통증, 또 걷지 못하는 통증. 상황이 악화되면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더 심해지면은 누워서 지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활동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서 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면은 상당히 무서운 질환이고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은 지팡이 짚고 다니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골반 기능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고 또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현존한 치료법에서는 척추 4번, 5번을 수술하고 치료를 진행하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나눠자서 치료하신 분들 중에 5번까지 수술한 분도 몇 분 있었거든요. 한 분은 익산에 계시는 60대 주부이셨고 그분은 척추를 4번 수술하고 나서 다시 재발해서 수술해야 할 상황인데 병원에서는 수술 불가 판정받고 복부 쪽을 절개해서 수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통증이 발생하고 걷지를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했는데 상당히 좋은 치료 결과를 받았어요.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 없을 정도로 치료가 잘 됐어요. 또 한 분은 목사님 부인이신데 이분도 5번 수술하시고 또 고통이 심하고 걷지를 못하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누워서 지냈던 분인데 6번째 병원에서 수술날짜 잡아놓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걸어다니는데 큰 불편함도 없고 활동을 잘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노자석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 위주로 치료하게 되는데 한 2, 3개월씩 나눠서 치료하게 되면은 또 증상에 따라서는 요쪽 4번, 5번에서부터 넓게 덮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나노자석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체내 7 내지 8cm를 뚫고 들어가서 독소를 완전히 다 분해를 해버리고 염증이 있거나 파괴된 조직을 다시 다 재생을 시켜줘요. 신경세포까지 재생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다 재생시키면서 활성화시켜주거든요. 뼈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조직도 통과를 하면서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뼈 조직은 다 재생을 시켜버려요. 그런 과정 속에서 환자분들은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치료 결과를 얻게 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일단 통증이 없으니까 편안해지고 또 염증이 발생하면은 염증이 발생한 부위를 중심으로 주변에 파괴되는 조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파괴된 조직을 다시 재생을 시켜버려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분들도 많이 놀라고 주위에 허리 아픈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나노자석으로 이 전체를 넓게 다스리게 되면은 탁해진 혈액을 선홍빛으로 분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맑아진 혈액은 구석구석에 제대로 영양소 공급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하거나 걷지 못했던 현상들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또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 달을 치료하든 6개월을 치료하든 1년을 치료하든 끊임없이 치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치료하는 만큼 몸에서도 상당히 크게 변화가 나타나요. 또 본인이 몸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노자석은 일반 자석하고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자석처럼 한 1년이나 2년 쓰고 나면은 자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시게 되면은 반영구적으로 끊임없이 내 몸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23년 동안 척추관 협착증만이 아니고 허리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이 나노자석으로 효과도 많이 받고 또 완치까지 진행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4번, 5번만 다스려가지고 그 증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는 4번, 5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골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도 수술하는 부위가 또 치료하는 부위가 4번, 5번을 중심으로 치료가 들어가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 나노자석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다스리는 분 중에 증상이 심했거나 많이 안 좋았던 분들, 걷지 못했던 분들 위주로 치료 후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